30년 넘게 한자녀 정책을 고집해왔던 중국이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폐막된 공산당 제18기 3중 전회에서 부모 중에서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 두 자녀를 둘 수 있다고 완화했었죠. 중국 20, 30대 대부분이 독자인 만큼 사실상 한자녀 정책은 폐지된 셈입니다. 네, 과연 젊은 부부들의 마음은 변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죠? 베이징 연결합니다. 김명주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징입니다. 네, 지금도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데 이 한자녀 정책을 폐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30년 넘게 한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다 보니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산업 현장의 노동 인구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죠.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에서 자녀를 한 명만 낳도록 하니까 성비 불균형도 심해졌고요. 심지어 아기 납치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겁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중국에서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의 경우 부모 모두 독자인 경우에만 두 자녀를 허용해 왔는데요. 이번에 부모 중에서 한 명이라도 독자인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인구 정책이 바뀐 겁니다. 요즘 결혼 정년기의 중국 젊은이들은 대부분 형제 자매가 없는 독자인데요. 때문에 중국에서 한자녀 정책은 사실상 폐지된 거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从长期来说呢，无论是劳动力的短缺，或者是人口老龄化的迅速发展，对社会经济都会产生很大的影响。所以生育率并不是越低越好。 당장 중국의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우리로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분유업계 같은 관련 업종이 그럴 테고요. 미국 곡물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네, 13억이 넘는 인구 대국이 기침을 하자 글로벌 경제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선 육아용품 관련 업체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중국의 최대 분유 수입국인 뉴질랜드는 달러 가치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의 곡물 시장에도 기대감을 안겼는데요. 유제품 공급을 위해서 소 사육이 늘어나면 사료 곡물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은 산하 정책 완화로 인한 경제 효과가 최소 7,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3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책은 정책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중국 사회과학원은 실제 인구 증가 수준을 연 100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롭게 출산이 허용되는 성인은 1,500만에서 2천만 명 사이로 추정되고요. 그런데 중국 전체 인구 13억 5천만 명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출산율은 1.5 내지 1.6명으로 낮은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 사회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적어도 1.8명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키우기 힘든 건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출산율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산하 제한 완화 결정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신중론이 시간이 갈수록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내 소수 민족은 일찌감치 두 자녀가 허용돼 왔고요. 한족의 경우 벌금을 내면서까지 두 자녀 이상을 낳는 경우가 많았고 또 농촌의 경우 첫 아이가 딸이라면 둘째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부부들은 만만치 않은 육아 비용과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둘째 낳기를 꺼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각 지방별로 산하 정책 완화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명주 특파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